동네에서 그 뭐 P2P 좀 안다는 동생 있어서 좀 불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청경채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네, 직접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경채 여러분, 동네 아는 동생 형님 부름을 받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단 P2P라는 게 지금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P2P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피어 투 피어라는 약자를 붙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핀테크 산업에 기반해서 이제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돈을 5천만 원 빌리고 싶은데 이거를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씩 5명한테 이렇게 빌리는 그렇죠. 개념인 거죠. 중간에 은행이 없는 거 빼고는 뭐 금융회사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은행처럼 다른 어떤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선 온라인 형태에서만 이제 대출자가 본인이 원하는 자금을 올리게 되면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은행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인가 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뭐 예적금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 원금 보호가 되는 상품들이 올리게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P2P가 뭔지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시작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보통 P2P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게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 6년 정도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해외에서는 뭐 2008년, 2007년부터 이제 태동이 돼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랜딩클럽이라든지 뭐 펀드라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대형 회사들이 지금 있고. 그 랜딩클럽은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투자은행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통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A%, 부동산을 주로 하는 곳이 이제 뭐 테라 펀딩이라든지, 테라. 네, 투게더 펀딩이라든지. 근데 이게 그 새로운 산업이 항상 시작되면 이렇게 중간에 그 좀 어려움들이나 사기나 뭐 이런 그 고통을 좀 겪고 넘어가잖아요. 네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이제 많이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너무 사기라든지 뭐 횡령 배임 같은 좀 불법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많이들 사라지기도 했죠. 부동산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개인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럼 중국보다 역사가 짧네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좀 역사가 짧습니다. 하긴 핀테크 관련돼서는 좀 금융은 좀 늦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새로운 금융 산업이다 보니까선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도 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불법적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융 당국에서 지금 이제 조절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그 뭐 불법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고 대출자가 없는데 허위 대출자를 만들어서 사기를 친 곳도 있고. 그건 완전 사기인데요? 그렇죠. 완전 사기죠.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는 이제 회사에서 돌려막기라고 해가지고 상환을 직접 안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이거 돌려막힌 전문 용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좀 구분법이 생기나요? 저희가 요구하는 양식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걸맞게끔 정직하게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고.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역시 그럼 P2P를 왜 하냐거든요. P2P 우선 장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 수익률이 높아요. 은행 예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펀드 대비 수익률이 10% 내외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펀드로도 8% 힘든데. 그렇죠. 네. P2P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뭐 상품을 투자해서 이게 10%가 될지 뭐 5% 될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 투자 개념인데도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 그럼 판매 단점도 있을 거잖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검증되지 못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라든지 연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이제 그런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아시다시피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건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네. 오로지 내가 상품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회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대략적으로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금감원에서 지금 파악했던 거는 대략 한 200개 업체가 지금 파악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는 지금 100개 업체를 좀 보고 있어요. 뭐 알만한 업체는 보통 50위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고 지금 뭐 이게 뭐 등록제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P2P는 등록제가 아니었었어요. 등록제가 아니었어요? 네, 등록제가 아니었는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이제 법안이 새로 생겼죠. 그럼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올해 8월부터는 이제 제도권 안에서 네, 금융회사로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직접 상품을 보면서 네, 네. 좀 골라서 이렇게 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품이 워낙 이제 금융권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네. 용어들이라든지 뭐 상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거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